워홀에서 되게 잡이라는 게 제일 힘든 기간이지 않았을까? 드랍이라는 게 정말 3개월 차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조차 몰랐던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나는 핫걸이 돼가지고 외국인 친구들 와 파티 와. 안녕하세요, 셋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여행에 다녀와가지고 요 진짜 귀여운 마이크를 겟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에 3개월 차에 느낀 점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3개월이 훌쩍 넘어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왜 3개월 차에 느낀 점이라고 제목을 적었냐면 원래 3개월 차 정도 됐을 때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369 고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개월 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타임라인으로 저의 이제 3개월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캐나다에 와서 첫 번째 달은 집도 구하고 신넘버도 받고 이사도 가고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 구매하고 이렇게 캐나다에 좀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두 번째 달이 이제 구직을 준비하고 구직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 이제 구직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잡에 적응을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잡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드랍을 통해서 잡을 구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저의 그 비료했던 영어 실력에 비하면 외국인 친구들과 일을 함께 하고 사장님이 한국분이시라는 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워홀에서 되게 잡이라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니까 이제 워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잡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사실 그 5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쉬는 날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찍은 영상들이 주로 브이로그로 올라가고 실제적으로는 잡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잡에 따라서 경험하는 이 워홀의 이 모양들이 생활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초반에 와서 그 잡을 구하고 적응하는 데까지가 제일 힘든 기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69의 고비라는 게 3개월자가 구직 활동에 관한 그런 고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왜냐면 이제 구직을 만약에 못했을 경우 이제 돈이 떨어져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조금 현타가 와서 아니면 이제 이 해외의 이 낯설음에 대한 고비 여러 고비가 있겠지만 저에게 3개월 차는 이 정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비가 이 3개월 차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구직을 하는 시기에는 좀 많이 사람이 위축되고 좀 자신감을 잃거든요. 아무리 드랍을 해도 연락이 오지 않고 그리고 일단 내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그런 시기였는데 드랍이라는 게 정말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냥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드랍 정말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지만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알바몬처럼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원할 때부터 이미 그냥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한 공고에 막 몇백 명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력서를 보고 나한테 연락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잘 안 오기도 않아요, 연락이. 일단은 저는 드랍을 통해서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우울해지는 그 시기에 제가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했다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점점 우울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랍은 저에게는 꽤나 큰 도전이었단 말이죠. 정말 그 어려운 마음을 견디고 들어가서 내고 왔을 때 그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연락이 안 와도 일단 내가 냈다
라는 그 마음이 꽤나 그 성취감을 줬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급하기는 했지만 우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온라인으로 넣고 가만히 기다리면 점점 우울해지니까 그런 이유로라도 저는 드랍을 꼭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드랍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서버로서 드랍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한식당은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일식당은 보통 일본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약간 이 나라의 음식이 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드랍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격증은 서빙 인 라이트를 다들 많이 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직 준비를 할 때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것보다 푸드 세이프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서빙 인 라이트는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근데 푸드 세이프는 음식을 다루는 곳에서 필요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푸드 세이프가 필요한 곳이 훨씬 더 범위가 많은 느낌?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추가로 땄는데,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따야 한다? 그러면은 푸드 세이프가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푸드 세이프가 근데 그게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 서빙 인 라이스는 30불? 30불 정도 내면은 푸드 세이프는 한 100불대 막 이래요, 가격이. 근데 제가 그 저렴한 사이트, 그게 이제 정확히 푸드 세이프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30 몇 불을 주고 자격증을 땄어요. 이게 되게 무관하다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따신다고 하면 이 자격증을 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구할 때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구직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저도 사실 와서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바로 잡을 구하지 않았는가. 아직 막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서 저는 그 구직을 좀 미루고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드랍을 한다고 해서 빠르게 잡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구직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들고, 들려서 그 면접을 보러 와라 라고 연락을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면접 날짜를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면접 결과를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원하는 시점에 좀 잡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점. 그리고 제가 그 초기 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얼마가 필요하다, 뭐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달치의 렌트비, 2달치의 생활비, 거기까지가 좀 필수적인 금액인 것 같고, 그 이후의 돈은 이제 잡을 구할 때 이 우울감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여유 스페이스 돈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을수록 되게 조급해지고 우울해질 수가 있고, 돈이 그래도 꽤 있다면 어느 정도는 덜 우울해지고 덜 조급해질 수 있다, 그 구직 기간에 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씀씀이와 그거에 맞게 챙겨오시면 될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정말 좋겠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겠죠. 그거 막 얼마를 꼭 벌어와야 돼, 이거는 없는 것 같고, 잡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하더라도 2달치 정도는 최소 있어야 안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초반에 이 구직 활동만 잘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 정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에 관한 건데, 이 어느 정도 영어를 떠나서도 이 만약에 카페면 카페고 이 식당이면 식당이고, 그 일할 때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대걸레질, 뭐 행주, 뭐 쓸기 닦기,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몰랐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막 영어로 받는데 진짜 그런 것조차 모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기초적인 도구들의 이름, 그런 행주라든지 그런 집게,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은 좀 공부를 먼저 하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조차 몰랐던 저는 그 트레이닝 기간 때 너무
너무 당황스럽고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라는 점. 제 영상에 잡 구할 때의 팁을 정말 자세하게 정말 감사하게 남겨주셔가지고 이게 되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러 잡을 구해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팁은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 글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3개월 차 되면서 느꼈던 점들. 저는 해외살이가 처음인데요. 이 타지에 내가 왔다라는 그 마음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마음이. 한국에서는 사실 회사 안 다니고 이러면은 이제 소속감이라는 걸 잃잖아요.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첫 회사를 함과 동시에 제가 이제 소속감이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 난 이제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약간 그 20살에 그 소속감을 잃었다라는 그 마음이 그게 크게 느껴져서 막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를 나오고 보니까 국적 자체만으로도 소속감을 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해외살이를 하면서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여행으로 온 거랑 이 살러 온 거는 마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약간 이 외부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갈 곳이 있고 나는 우리나라 있고 이런 나라에서 주는 소속감이 조금 든든하고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한류와 한국에 대한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밴쿠버 기준으로는 일식과 한식당이 정말 많고 되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영어를 배우러 이곳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못함에도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한국 음식이 그만큼 유명해졌고 한식당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곳이 많아졌고 그래서 조금 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함을 좀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한국에서만 살아봤다 보니까 이 외국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팝송이나 외국 미드 이런 거에 막 그렇게 큰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해도 공통사가 없어서 이 친해지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류가 되게 인기가 많고 K-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져서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친해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맞는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은 잡을 구할 때 지원하실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 영어를 잘 못하면 사실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시고 오면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오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제 바리스타나 서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방 파트가 되게 큰 영역을 차지하거든요.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랑 그런 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버나 바리스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브이로그나 블로그들을 많이 알아보고 왔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제 이제 상상 속의 캐나다 오홀은 나는 핫걸이 돼가지고 외국인 친구들 와 파티 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상상했던 그 일상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일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거고 그 와중에서도 새로움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들 낭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느낀 점들
이었는데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브이로그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저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